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격국용신이에요. 자평진전, 격국용신이 아니죠. 격국론이에요. 그리고 상신이, 이 격에서 상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에서 상신이 뭐냐. 첫 번째, 재성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상관격은 첫 번째, 정인을 찾아야 돼요. 왜? 상관이란 모난돌이거든요. 태어날 때서부터 얘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양아치예요. 그럼 그 양아치는 어떻게 해요? 해처리를 들고 때리고 가르쳐서 모난돌을 동그랗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상관격에 이 사람 명조가 11개예요. 11개니까 앞으로 3회에 걸쳐서 할 것이고요. 이건 격에 대한 정의예요. 첫 번째가. 상관격은 비록 비길신, 길신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기가 있다고. 왜? 그 이유가 뭐냐? 상관이란 곧 일주의 기운을 발설하는 거거든요. 그럼 첫째 조건은 뭐예요? 일주에 근이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지 발설하는 것도 되지. 힘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힘을 빼면 나한테 더 나쁜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이 없지만은 일단 일주가 유근해야 된다. 상관격에는. 첫째 조건이 그래요. 고로 문인 학사가 여기 많다. 그럼 벌써 문인이라면 이게 문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사례 명조는 전부 관직 있는 사람만 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 명리학적으로는 역시 상관격이 유근하고 상관생제를 한다라고 이 친구는 사업으로 나간다라고 하지만 상관격에 정인을 상신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래도 학자나 교수나 이렇게 될 것이다. 또 특히 상관격인데도 또 저 밑에 가면 관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가 강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충분하게 상관과 관성이 딱 맞장을 떠요. 이런 사람은 특별히 이도라는 뭐예요? 정식이 아니라 선출직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많다. 상관격 내에서 얻는 사람이 많다. 곧 얻는 것은 뭘 얻어요? 문인 학사를 많이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목견수.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목이란 오래 태어난 간목. 간목일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목쟁화 해서 상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인성을 얻어야 돼요. 그럼 벌써 이거 보세요. 인성을 얻어야 되면 수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수국화해서 잘 다뤄지면 이런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교수 이런 데로 빠져나갈 것이다. 동목경나 자월에 태어난 금이에요. 이거야말로 벌써 화를 쓰잖아요. 그럼 이거 관성을 쓰잖아요. 금일주에선 관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로 어디로 나간다? 국회의원이나 이도로 나가서 선출직에 가면 아주 좋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조후를 본 거라는 거예요. 하목견수나 동목견화는 즉 빼어난 기운이 더욱 빼어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숫자를 알아. 그 격국 중에서 다른 격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변화도 더욱 많다. 해서 또 살필 사자예요. 수사하다 할 때요. 보세요. 사량심관 해서 전부 헤아리다라는 뜻이 되는데 글자를 전부 이렇게 바꿨어요. 살핀다. 그 기운을 살핀다. 이거 하목, 동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 양을 헤아려요. 강약에. 이건 강약은 뭐예요? 물론 강약은 일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약을. 또 심기. 벌써 보세요. 희기도 보잖아요. 희기도 보는 거예요. 격국론이라고 해서 희기 안 보나요? 희기도 본다니까요. 또 본다. 살피다, 본다. 순잡을 본다. 순한지 잡된지를 보는 것이다. 헤아리다, 조사하다, 살피다, 보다 라고 해서 전부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미지우미라는 것은 미약한 게 아니에요. 미세하죠. 세밀하면서도 더욱 세밀한 것이니 불가지배하라. 이거는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일불가지배하라. 그렇죠. 일불가지배하라. 하나로
잡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피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상관격의 정의예요. 네, 정의. 상관격의 이런 경우가 상관격에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1번 이제 사례 명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1번 호로 자, 상관에서 재성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관격에서는 우선 인성부터 찾으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인성을 찾는 거예요. 상관용제다. 그러니까 일주를 봐야 된다 벌써. 대체로 상관은 불리하다. 뭐에 불리해요? 관성에 대해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이 관성에 대해서 불리하다. 그러나 소위 흉이 되는데 상관 생제하면서 하면은 재상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일주가 유군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즉이 상관이 생해서 생관 또 재성이 관을 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갇혀 있으면 전흉 위기 흉이 돌아서 길이 되는 것이니 고로 가장 이롭다라는 거야. 단지 중요한 것은 신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성도 유군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바로 편이 비격이 될 것이다. 마침 누구의 명이 그러냐? 자, 보세요. 네, 사춘방의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무토가 6월에 태어나면 정확하게 상관격이죠. 그러면서 인수 쓰잖아요. 이건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왜? 금체 화목용조니까. 그런데 이 심여첨 선생은 뭐라고 했냐? 상관격에 이 재성을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생과 상관생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관성.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명절하고 이게 맞아요? 전전 돌고 돌고 뭐예요? 여기서 딱 얘기하는 게 뭐죠? 예. 여기서였나요? 예. 이거잖아요. 즉, 이 상관생제, 관이 생하고 그 생한 것이 또 관을 생하면 갖춰졌다면 흉이 바뀌어서 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뀌어서 관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목이 그냥 오직 상관생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춘방의 명이 지금 6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양년생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 운이 좋겠어요? 언제나 가서 6월이 신유니까 술은 그래도 괜찮아요. 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그렇지만 수운을 지난 다음에 모군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대운 이거 보나 마나요. 뻔하죠. 뭐 대운 들여다보면 중년 이후에나 대에 발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간으로 들어오는 수는 좋아요. 그러나 지지로 들어오는 수는 용신을 깬다. 그래서 상관 생제만 할 뿐이지 허울이다 이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관격에 벌써 인수를 쓰는 게 우선이다. 왜냐면 금체 더군다나 금이 체니까 상관이 강하니까 인수로서 조절해 줘야 된다. 이 사주는 화운을 못 봐서 안타까운 사주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춘방의 명이에요. 이거 딱 오행체형론을 보면 물론 이 사춘방의 명이 쉬운 논에 가면 제가 정확하게 대운도 살피고 전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냥 한번 사춘방의 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배드릴게요. 아이쿠. 네, 여기 있네요. 서춘만.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술토 조금 좋았죠? 이 운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천간으로 임계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무토, 자기 자신 무토는 치지 않지만, 기토가 있고 해서 이 운도 그렇죠. 그러나, 이게 몇 살이에요? 48세나 지나야 돼요.
48세부터나 이때 좋은 거예요. 이때는 수는 좋지 않다. 상관생제만 할 뿐이다. 상관생제만. 금체 화목용조다. 금체 화목용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썩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후반에는 좋겠죠. 자, 1-1. 자, 이건 이제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된 거예요. 저 위에 건 상관이 생재하고요. 생재를 해서 관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없는 거고. 두 번째, 상관이 뭐죠? 재성으로 화한 거예요. 보십시다. 대위숙이라 큰 기운을 뻗친다라고 했어요. 마치 나장원의 명의. 이건 장원이라는 거죠. 장원이 됐다는 거예요. 나시고요. 자, 이거 봅시다. 해수가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건 금수 상관격이에요. 금수 상관격. 이게 수체 토화용조거든요. 화가 없어요. 화가. 사주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도 썩 좋은 운은 아닌데 해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라 그래도 해자축 그 다음에 인묘진 사오미로 흐르니 그래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주의 힘을 보면 그렇게 썩 뿌리가 되지를 못한다. 유근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 사주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갑통근어해 이렇게 해서 아까 조금 저 위에서 명정원양 상관생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좋은 거예요. 또 그러나 더욱이 미성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주의 강약을 보고 있어요? 없어요? 안 보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 수가 화해서 목이 되었다. 화지생재 화해서 재성을 세하니 더욱이 위유정하다. 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일주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소위 상관생재로서 동금불기 상관생재로서 동금 겨울의 금이 귀하지는 않은데 물이 얼어서 불능생록 그러나 곧 연달아서 수가 화로 변했기 때문에 부대여생 그 구태여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 왜? 해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어찌 불이 어찌 않았겠는가 해서 안호라고 해서 이건 서리법이에요. 이 중국어나 영어권에서는 서리법을 많이 씁니다.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들으면 의문사지만 이걸 서리법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대답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기를 어찌 전원 궁전에서 으뜸으로써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거 저 상대방한테 물었죠. 그러면 상대방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긍정적인 대답을 받기 위해서 서리법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안 쓰죠.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권에서는 이런 걸 서리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역시 자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해자축, 자축은 지나야 될 것이요. 그러면 목을 쓰고 그 다음에 화를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위의 명조보다는 대운이 좀 빨리 오겠죠. 그래서 나장원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짜가 아닌 것 같네요. 이날짜를 쓸까요? 네, 나장원. 네. 그래서 요거는, 이건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유는 좋은 거예요. 네, 이유는 좋은 거고요. 수체, 화토영주에서 화가 불가하다고 그랬지만, 토화로 흐르는 거예요. 그럼 목까지 써요. 수가 채니까. 이건 좋은 사주예요. 여기는 좋아요. 근데 축구는 안 좋고요. 자운도, 이건 관계없어요. 안 되는군요. 저 목이 없어서, 지지로. 그러나 이 목은 관계없습니다. 좌우는 안 좋고요. 축우는 그러니까 자축우는 안 좋은 거예요. 진토도 안 좋아요. 자진수구 그래서 안 좋고요. 그래도 앞에 사주보다는 좀 낫습니다. 장원이 되려면 아마 이 무토대운이나 돼야 되겠죠. 22살. 인대운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수체니까요. 인해 한목을 하니까 좋은 사주.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좋은 대운에 들어와 있네요. 괜찮습니다. 진대운은 안 좋습니다.
이 대운 좋고요. 임계 들어와서 무토 때문에 괜찮아요. 저 무토 때문에 또 그리고 가불목이 흡수를 해서 임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같은 수체래도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계는 아무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 대운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자축운은 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명절 봅시다. 1-2번이에요. 자, 어디에서 재와 상관이 유정하다. 지금 이거 재와 상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고 다음 강의가 아마 인성을 쓰는 거예요. 상관폐인. 사실은 이게 상관폐인이 먼저예요. 예, 근데 심여점 선생이 조금 상관격에 생제부터 하는 거를 쓰는데, 상관생제는 일주가 약하면 별로 쓸 수가 없어요. 재와 상관이 유정할 때는 더불어 상관이 화해서 재성이 돼야 된다. 저거 얘기했죠, 수없이. 그 수기는 서로 상대가 되질 않아요. 상하, 위아래를 다투질 않아요. 마치 진용도명이 그렇다. 이 용도는 아마 사람 이름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상관생제가 된 거예요. 예. 상관격이죠.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면, 그래서 축월에 태어나면 금만 겨울에 태어난 걸 화를 밝히지, 병화는 겨울에 태어나든 어디 태어나든 그냥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재성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목체니까 체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묘월에. 목체 금토용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과 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주 보세요. 자, 목체 금토용조니까 음년생이죠. 축월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해자축인데 인목이니까 이거 초년에 좀 어려워요. 그러나 금운에는 좋아요. 역대운으로. 지지로 이거 수원 들어오면 안 좋아요. 그리고 지지로 화운이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체 금토 용조면 화운도 좋다. 화운도 좋다. 라는 거예요. 근데 천간으로 들어오는 화운은 안 좋다. 이 경법을 깨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와 더불어 경은 동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상관에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재성을. 상관이 투출을 하든 가만히 있든 상관격이거든요. 병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 이론으로는 이건 뭐예요? 목이 채니까 금토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금토를 쓸 수밖에 없죠. 자, 진용도명을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그까는 일일이 무슨 진수한 말을 들을 필요 뭐 있어요. 맞잖아요. 이 운도 좋습니다. 이 술토운도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저 격을 깨는데, 그래도 관계 없어요. 보세요. 자, 이거 신유죠? 관계 없고요. 미토도, 이거 미토는 안 좋아요. 묘미 목국을 이루니까 안 좋고요. 이 사호 좋습니다. 관계 없어요. 목이 강하니까 지지로 사호 화가 들어오면요, 빼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빼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또 일간이 강해졌다고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목이 채니까 그래요. 목이 채니까 화운도 좋다. 지지로 들어오는 거. 목이 채니까요. 목화 통명이라고 하잖아요. 목이 강할 때는 화로 빼주라, 배설해주라 라고 하잖아요. 이 술토도 그렇게 축소요. 요술 화국을 이루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것도 관계 없어요. 물론 이 천간으로 들어오는 가불목은 안 좋겠죠. 왜? 들어오면 경금한테 깨지죠. 깨지죠. 그러나 이 두 운은 좋고요. 두 운은 좋고 이 운도 관계없다. 미토는 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이때는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진용도명은 운이 살린 면이에요. 그러든 저러든 격국론으로 상신을 잡든 무게중심 인원으로 용희신을 잡든 같다. 억부론에서 용희신을 잡든 격국론에서 상신을 잡든 똑같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3개만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실제적으로 상관격에는 페인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이 모진 상관을 모진다는 건 그냥 무식하게 태어난 격을 잘 다루려면 인성으로서 잘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서부터 아마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